예비역이 된 방탄소년단이 또 예전 같은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해외에서 팬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왜 이런 곡을 선택했을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승패를 가르는 정치부터 한다. 지금의 BTS를 만든 힘이 팬심이라는 것을 방탄소년단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새 앨범을 냈죠. 군대 갔던 멤버들이 이제 속속 돌아오면서 곧 완전체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미들한테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죠.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성공 이유를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의 방탄소년단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BTS의 시작은 힙합 아이돌이었어요. 당시에 크게 히트치지는 못했었는데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라고 미국에서 리얼 예능 다큐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힙합 유학이 컨셉이었어요. 거기 재계에는 굉장히 이채로웠던 장면이 나와요. 미국 길거리에서 한 팬이 제이홉을 알아봅니다. 제이홉 본인도 깜짝 놀라요. 한국에서도 날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때는 방탄 멤버들 스스로 그러거든요. 방시혁이 우리보다 더 유명하다고. 그때가 상남자 아시죠?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들어보셨죠? 사실 국내에서는 여고생들의 마음만 흔들었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인 팬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국내 가요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노래가 I Need You거든요. I Need You Girl. 걸은 이거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앨범에 있던 다른 노래 쩔어에 대한 해외 반응이었어요. 쩔어의 당시 유튜브 조회수는 I Need You의 2배가량 높았어요. 해외에서 다른 방식으로 방탄이 소모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후속곡이 불타오르네였어요. 불타오르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는 요즘에도 먹방 틀면은 뭐 막 불맛 얘기하면은 불 확 나오면서 빠이야 그러고 나오는 노래 있어요. 방시혁 의장이 이 불타오르네 반응을 보면서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확신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방탄 멤버들한테 얘기했대요. 글로벌 아레나 투어를 할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이 말은 예언이 됐고 그리고 알다시피 실현됐습니다. 그 다음 앨범이 참 재밌어요. 피땀 눈물이나 Not Today 같은 아주 방탄스러운 곡들이 많거든요. Not Today는 뭐 대중적으로 히트는 안 쳤지만은 재밌어요. 청저준 발사 막 이러는 그런데 그 앨범의 타이틀곡은 봄날이에요.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아마 이제 아미들은 머글이라고 부르는 방탄소년단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어쩌면은 유일하게 아는 BTS 노래일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팬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왜 이런 곡을 선택했을까? 어쨌든 그 이후 DNA부터 벌어진 일들은 뭐 방탄소년단의 팬이 아니더라도 다들 아실 거예요. 국내 방송에서 괄수받던 BTS는 글로벌 방송의 섭외 1순위가 됐습니다. 손자병법은 싸움의 조건을 도천지장법으로 제시하잖아요. 그 중에 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이란 명령의 위아래가 한 뜻이 되어 같이 죽고 같이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편의 단결이에요. 전술적으로는 충성파, 친위대를 만드는 일이에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는 충성파. 아이돌한테는 팬클럽, 팬덤이 되겠죠. 요새는 뭐 정치인들도 팬클럽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죠. 가끔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제 팬클럽에 휘둘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웩더독,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이 되죠. 그러면 뭐 사실은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가 되는 이런 셈이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남자 시절부터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했지만 그 다음 타이틀곡이 I Need You죠. 전혀 달라요.
강렬한 불타오르네 다음 곡은 감미로운 봄날이었어요. 뭐냐면 아미가 단단해지면 머그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아미를 더 넓히고 더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정치인의 문법으로 말하자면 집토끼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산토끼 잡아다가 또 집토끼를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데뷔곡 No More Dream 보면은 한국 고등학생의 애환을 담았어요. 그리고 화양연화로 가면은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나중에 Love Yourself로 가면은 전 인류로 확장됩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Answer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거 꼭 들어보세요. 나이 50 넘은 저도 힘들 때 그거 들으면서 위안을 받거든요. 지민이도 라이브에서 뭐 걸핏하면 삑사리 내는 곡이라서 뭐 제가 언감생심 뭐 한 소리라도 흉내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거나 여고생으로 시작했던 팬층이 나이 불문, 인종 불문, 세계인으로 넓어진 이유 확실히 알만하죠. 손자병법의 구절 또 하나 볼게요. 적을 맞아 지지 않으려면 원칙과 변칙을 혼용해야 한다. 싸움이란 원칙으로 맞붙어 변칙으로 이기는 것이다. 대중문화에서 원칙이라면 방송활동이죠. 그런데 국내 지상파 방송에는 빅히트라는 당시로서는 작은 기획사의 아이돌이 설 무대가 없었어요. 무대에 설 기회라고는 다른 가수의 땜빵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설령 무대에 서더라도 다른 가수 노래 커버해서 부르기가 일쑤였어요. 그나마 무대에서도 방송에서 편집당했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무대에 서지도 못할 때도 많았어요. 팬들과 만나기 위해서 방탄소년단은 달려라 방탄, 달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야 했어요. 원칙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한 변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팬층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만든 팬층을 계기로 국내 지상파 방송에게 외면받았던 방탄소년단은 비틀즈에 비견되면서 미국의 주요 토크쇼에 초대됩니다. BTS를 위해서 뉴욕의 중앙역을 완전히 비우고 또 한밤중에 뉴욕의 지하철을 돌립니다. 세상사 운칠기삼이라고 방탄소년단의 성공에는 분명히 운이 작용했겠죠.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운빨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의 아이돌 그룹은 실력이 쭉 연습해서 데뷔 때 딱 정점에 이르고 데뷔와 동시에 떨어진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데뷔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그룹이에요. BTS가 만드는 자체 콘텐츠 달려라 방탄의 상당수는 진과 RM이 팀 내에서 춤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는 구멍으로 놀림받는 내용들이에요. 맏형인 진이 춤 못 춘다고 동생인 뷔한테 구박당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러다가 화해하고 하는 영상도 있어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도의를 세우고 법제를 보강해서 승패를 가르는 정치부터 한다. 예비역이 된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돌아오더라도 예전과 같이 격렬한 안무를 소화할 수 있을지, 또 예전 같은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죠? BTS 멤버들은 군 생활을 보내는 방식도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군 생활 중에 저마다 개인 앨범 냈던 건 다 아시죠? 다들 차트에서 성적도 좋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군 생활을 앞두고도 BTS는 팬들한테 미리 내가 없는 동안 즐기시라고 선물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의 BTS를 만든 힘이 팬심이라는 거를 방탄소년단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만든 힘이 뭔지 잊지 않는다면 BTS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고백하자면 오늘 영상에는 사심이 가득합니다. 아미들한테는 다 아는 얘기였을 텐데 그래도 손자병법이라는 틀로 보는 재미를 선사했으면 좋겠고 또 방탄을 잘 모르는 분께는 늦었지만 BTS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와 손자병법 구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